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창사 38년 만에 처음으로 전사적 파업을 선언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파업의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임금 삭감? 아닙니다. 고용 불안?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요구일까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현재 대우 수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억 원 안팎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평균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면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성과급, 복리후생, 그리고 스톡옵션까지 고려하면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이 뭔지 아세요? 임금 인상이 아니라 성과급 비율을 더 높여달라는 겁니다. 노조는 2021년에 회사와 합의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을 회사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 나옵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생각해보세요. 경기 변동성이 정말 극심합니다. 지금은 AI 붐으로 호황기지만 불황이 오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리스크는 누가 감당할까요? 바로 회사, 즉 주주들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호황기마다 더 달라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기업의 장기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SK하이닉스는 AI 붐 덕분에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년 후년에는 업황이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노조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미래 투자 여력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억, 수조 원의 설비 투자와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 파업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차질과 납품 지연으로 경쟁사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에게 기회만 줄 수 있습니다. 해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SK하이닉스의 평균 보상은 이미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회사 직원들과 비교해도 말이죠. 그런데도 노사 갈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제 고객사들의 신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온 SK하이닉스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파격적입니다. 고정급 인상률 7.8%, 그리고 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를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지급 방식은 8-1-1 구조로 당해 연도에 80%를 먼저 주고 다음 해와 다다음 해에 각각 10%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1인당 평균 1억 원 정도의 성과급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직원들도 회사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 경쟁력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특히 반도체 산업처럼 경기 변동성이 큰 업종에서는 호황기의 이익을 미래 투자와 불황기 대비해도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단기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국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조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협상 타결이 분수령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